안녕하세요. 분석센터장 K입니다. 돌아오는 주말 해외 축구 일정입니다. 주말 리그 경기는 역시나 A매치 여파 때문이었는지 언오버 배팅 위주로 적중이 이뤄졌습니다. 금일은 챔스 일정으로 영상 준비했으며 프로토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더 많은 리그의 경기들의 분석과 경기 시작 전 최종 라인업을 통한 최종 결과 예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프로토 127회차 챔피언스 리그 PSG와 PSV의 매치입니다. 먼저 PSG는 챔스에서 아쉬운 득점력으로 현재 라운드 초반이지만 상위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홈에서는 리그에서도 굉장한 폭발력을 보이는 만큼 이번 챔스도 홈에서 치러지는 이점을 살려 도약을 하고자 합니다. 챔스 그룹 스테이지 수준에서 최근 37경기를 치르며 29승 7무 1패로 압도적 우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1패마저도 무려 상대가 레알을 상대로 했던 2015년 성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웬만한 강팀을 만나서도 그룹 스테이지는 쉽게 넘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 관건은 바르콜라와 덴벨레의 측면 활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에 달렸습니다. 만일 PSV가 작정하고 라인을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며 개인 기량으로 뚫어내야 하기에 더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PSV의 성향상 압박을 가해온다면 측면 공간이 나올 수 있고 두 선수의 속도라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PSG는 최근 11경기 연속 클린시트가 없다는 점은 더 많은 득점을 요구하게 하고 현재 센터포워드 무아니와 하모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다 보니 이전처럼 이강인이 톱으로 나오거나 아센시오가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경쟁력은 이전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 요소를 안게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기를 위해 주말 일정에 A매치 일정을 치룬 선수들 중 특히 수비 위주로 하키미 등을 포함해 주전 휴식을 부여했고 확실한 대비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왜 이번 경기 정배당을 받았는지 경기력으로 증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PSV는 바카요코가 정말로 확실히 살아나줘야 합니다. 지난 챔스도 바카요코의 아쉬운 결정력이 터뜨릴 수 있었던 홈에서의 경기를 1대1로 끝내게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했는데 이번 경기도 그 중요도는 변함없습니다. 또한 하필 원정이기에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UEFA 원정 18경기를 치르며 2승 9무 7패로 정말 처참한 승률을 보여주었고 PSG를 챔스에서 만나서는 1승 5무 12패로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한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현재 PSV의 부상자 명단이 거슬립니다. 스아우터는 챔스에서 포제션을 뺏어오는 스틸을 무려 23회나 해주며 영향력을 확실히 보였고 페이르만과 함께 상대의 전진을 막는 핵심 역할을 해주었는데 현재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틸만과 티리스나 이들은 수비적 활약보다는 공격의 기회가 있을 때 더 가세를 잘해주는데 이번 상대가 PSG이다 보니 그럴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국 바르콜라와 덴벨레를 상대하며 그 능력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더용은 톱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아래쪽 라인까지 커버를 해 공격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역습 상황을 바카요코가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워낙 PSG가 수비 자체의 네임밸류는 부족하지 않은 탄탄함을 갖추고 있고 돈나룸마의 세이브 능력은 PSV가 이번 경기 업셋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이미 배당에서는 PSG의 우세가 강하게 예상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이는 역사상으로 어쩔 수 없는 수준차가 지금까지도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인데 실제 전력상으로 보더라도 PSV가 풀스쿼드 기용이 불가능함부터 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점유 싸움에서 워낙 강한 압박과 빌드업 운영을 보여주는 두 명의 미드필더 스하우턴과 페이르만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물론 PSG 또한 음바페가 떠난 지금 리그에서의 배왕의 모습은 홈에서 특히나 잘 보여주고는 있으나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 자체를 증명하기에는 지로나와 무승부에서부터 우려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개인적으로 PSV가 버티려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역습 상황을 살려낼 수 있는 PSV의 측면 속도와 과감한 외곽에서의 슈팅은 이변을 만들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에 PSG의 챔스 11경기 연속 실점 기록은 이번 경기도 클린시트 가능성을 낮추게 되고 스코어는 PSV의 첫 실점이 얼마나 늦게 나오냐에 따라 3대1에서 2대1 정도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번 경기는 언더 배당이 3.5점에서 바닥을 치고 있고 스코어는 2대1이 더 가능성 높아지는 경기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PSG의 승리가 주력이 되겠으나 고배당을 노린다면 결국 이랜디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매치입니다.
다음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의 매치입니다. 먼저 레알은 지난 리일 원정에서 일어났던 1대0 패배 대참사를 잊게 만들기 위한 혼반격을 준비합니다. 최근 음바페의 성폭행 파문에 조금 잡음이 있지만 지난 주말 비니시우스와 함께 득점을 기록하며 아무렇지 않음을 경기로 보여주었고 홈에서는 레알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더욱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챔스에서 홈 11승 3무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고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역대 5승임으로 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 체제에서 레알은 현재 그나마 부상자 명단이 가벼워진 지금 경기를 반드시 잡고자 할 것이고 A매치까지 뛰지 않았던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필두로 선수단 관리는 확실히 잘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미 강한 정배당을 받은 이번 경기는 핸디캡 여부를 따져야 할 수도 있다 보니 더욱이 평가가 냉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레알은 최근 챔스를 치르며 홈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상대인 도르트문트의 공세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클린시트가 혹 불가능함을 염두해야 하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강한 압박을 보여줘야 하는 레알에게 개인적으로 핸디캡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레알이 대승을 거두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통점은 중거리 득점에 있습니다. 발데르데나 추아메니 그리고 벨링엄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거리 대포가 워낙 빈도 있고 이 성공률을 따져봐야 한다면 그리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도르트문트는 이번 챔스에서 돌풍의 팀 중 한 팀입니다. 지난 경기 7골에 폭격을 넣으며 홈에서 골잔치를 펼쳐 2라운드도 승리를 챙겼고 주말 리그도 성공적으로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챔스 원정에서도 최근 6경기 4승 1무 1패로 한 번의 패배뿐인 준수한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한 번의 패배가 이 스페인 마드리드 땅에서 AT에게 당했던 결과입니다. 그만큼 스페인 원정은 쉽지 않은데 그 상대는 또 하필 정통 강호 레알입니다. 거기에 부상 이슈도 꽤나 심각합니다. 쿠토와 그로브 그리고 슐레의 이탈도 아쉬운 것은 당연할 텐데 아데에미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2라운드에도 아데에미의 미친 활약이 만든 대승임을 고려한다면 그 영향력의 부재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도르트문트의 이번 시즌 진짜 본체라고 한다면 역시나 기라시인 것이 다행입니다.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에서 보여준 활약과 성적이 이번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몰락과 함께 자신의 기량임을 도르트문트에서도 골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란트와 말렌 또한 워낙 뛰어난 공세를 보여주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레알의 최근 흔들리는 수비야 한 방을 먹일 힘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더욱 득점을 주고 받을 것이라는 예상 속 3.5점의 기준점이 잡혔고 개인적으로도 도르트문트가 그냥 레알에게 참패를 당하고 올 것이라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또한 재밌는 데이터가 있다면 도르트문트는 안첼로티가 지휘하는 클럽을 상대로 만나 통산 6승 8패로 한 번도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선제골이 누구에게 나오냐에 따라 그 주인공이 도르트문트가 된다면 난타전속 업셋도 최근 기세라면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 예측을 해본다면 이번 경기는 역시나 홈에서 최근 11승 3무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레알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강한 정배당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음바페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소식도 있었으나 이를 전격 반박하면서 주말 리그에서는 출전에 득점까지 만들어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최전방의 지난 경기처럼 투톱이 아니라면 호드리구까지 가세하는 라인업은 굉장히 매섭고 도르트문트의 수비진이 감당하기 힘든 공격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전력 이탈이 빠진 것이 많이 의식될 수밖에 없음에도 출전하는 경기에서는 독보적 득점력으로 왜 도르트문트가 기라시를 영입했는지 증명해주고 있고 이번 경기 브란트와 말렌이 충분히 뛰어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도르트문트가 그냥 레알 원정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이번 경기입니다. 특히 양팀의 팀 컬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는 3.5점의 기준점이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오버 경기를 감당해야 한다면 챔스 레알의 클린시트 실패 기록과 함께 도르트문트의 저항을 생각해야 하기에 이번 경기 주력은 이 핸디캡이 열린 만큼 이 핸디패가 주력이 될 것이며 다른 선택지는 따로 고려하기에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